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2022년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음악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곡을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음악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건반에 쓴 후회와 슬픔의 시, 쇼팽의 발라드 4번인데요. 네, 사실 이 건반에 쓴 후회와 슬픔의 시라는 제목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에 담겨 있는 쇼팽의 감정은 폴란드어로 짤인데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풀이를 하자면 마음의 한 혹은 후회, 슬픔, 뭐 남아있는 미련 이런 게 다 섞인 그런 감정을 얽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듣고 또 마음에 담겨 있는 아쉬움이나 후회, 슬픔 같은 감정을 다 흘려보내기를 바라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발라드 4번은 쇼팽이 남긴 네 곡의 발라드 중에서 마지막으로 작곡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언제 작곡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네, 바로 1842년인데 이때 완성된 발라드 4번은 F 단조로 작품 번호 50이죠. 네. 이제 쇼팽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어쨌든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오로지 피아노 곡에 대부분 쏟아부은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쇼팽의 작품 대부분 또한 피아노 독주를 위한 곡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쇼팽이 피아노의 시인이다 이런 또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중에 발라드라는 장르는 아주 중요한데 쇼팽이 남긴 네 편의 발라드가 1831년부터 1842년 즉 쇼팽이 21살이던 때부터 32살 사이에 작곡이 됩니다. 네. 청년 20대의 쇼팽 바로 그 패기와 열정이 그대로 담긴 작품 그리고 어떻게 쇼팽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성숙했는지를 나타내는 작품이 바로 발라드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인 이 4번은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쇼팽의 발라드는 쇼팽 이전의 발라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성악곡으로 한정되어 있던 발라드가 바로 이 장르인데 네. 이게 이제 쇼팽을 통해서 피아노의 시인을 통해서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솔로를 위한 발라드로 확장이 된 거죠. 서정성 또 드라마틱한 요소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피아노를 위한 발라드로 완성이 되는데 쇼팽으로 인해 피아노로 쫙 펼쳐 보이는 한 편의 시가 탄생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발라드 4번은 어디에서 작곡을 했습니까? 쇼팽의 발라드 4번은 쇼팽이 마요르카 이후에 이제 다 살게 되었던 프랑스 중부의 노앙이라는 곳에서 작곡이 되는데 당시 쇼팽은 마요르카에서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조르드 상드 연인이었죠. 네, 별장이자 고향이었던 노앙으로 가게 됩니다. 1842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그곳에서 지내게 됐는데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해는 쇼팽에게 참 힘든 해였는데요. 친한 친구 그리고 자신이 태어났던 폴란드 시절 즉 7살 때부터 그를 6년간 지도해준 최초의 스승이었던 아달베르트 지브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쇼팽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힘든 일들이 발라드 4번 작곡에 어떻게 영향을 좀 준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 더욱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부터 또 마요르카 시절에도 그렇듯이 쇼팽이 스스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작곡에 전념을 하게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견디면서 쇼팽이 발라드 4번을 작곡하게 되고 슬픔을 예술로 극복하고 승화하는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본인이
본인이 그때 느꼈던 슬픔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후회 또 미련의 감정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곡이라서 이 4번은 특히 명상적이고 서정적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가장 정열적이고 극적인 작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발라드 4번은 누구에게 헌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파리에 살고 있었던 쇼팽의 후견인 중 한 명이었던 샤를로테 로스차일드 남작부인에게 헌정이 어허. 됐고 그리고 완성은 그 다음 해인 1843년에 되어서 출판됩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건반에 쓴 후회와 슬픔의 시, 쇼팽 발라드 4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이로운 클래식, 쇼팽의 발라드 4번. 이 곡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진 않겠지만 뭐가 좋을까요? 피아노로 연주되는 모든 발라드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조적인데 자유롭고 아주 풍성한 선율이 상당히 매혹적인데다가 자아성찰의 요소까지 겸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죠. 이 곡은 아버지가 담비를 잡으라고 내보낸 형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미츠키예비치의 버드리의 세 형제라는 시를 바탕으로 어허. 작곡이 되었어요.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형제들이 이 전쟁에 휘말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제들은 약탈당한 볼모의 땅에서 또 신부를 데리고 온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음악 평론가는 이 작품을 불가항력적인 마법을 지녔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네. 이 발라드 4번은 사실 모든 발라드가 그렇듯이 처음에 여러분 제가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시작할 겁니다라는 인트로로 시작이 돼요. 4번의 인트로는 솔의 연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트로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주 느리고 평화로우면서 속삭이는 듯한 어떻게 보면 왈츠 리듬으로 시작이 되죠. 아주 느린 하나 둘 셋. 그런데 이렇게만 가나? 그러면서 이 선율 속에 약간 그런 미련, 어떤 후회가 이렇게 배어 있는데 네. 이렇게만 가면 안 되겠죠. 음악이 점차 스케일이 이제 확장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다가 진정한 쇼팽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발카롤 풍의 부분을 지나 아주 피아노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격정적이면서 뜨거운 열기가 휘몰아치는 코다를 펼쳐내면서 이제 클라이막스의 절정을 향해 진주를 합니다. 이 작품은 연주자에 따라서 10분에서 12분 정도로 연주가 되는데 좀 다른 스타일을 지닌 연주자들의 연주를 비교하면서 들어도 상당한 묘미가 있는 작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주자들마다 특히 쇼팽의 작품은 그 타이밍과 본인이 어떤 호흡으로 이끌어내야 되는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워낙 유명한 곡이라 네. 많은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하고 앨범을 발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이 연주자의 연주를 추천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네, 몇몇 연주자들을 제가 오늘 찝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르터 루빈스타인의 1959년 녹음, 또 크리스찬 찌멀만의 1987년 녹음, 마리오치오 폴리니의 1999년 녹음이 일단 명연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러시아 태생의 피아니스트를 우리가 꼽자면 두 명의 비르투오소, 바로 블라디미르 호로위츠 그리고 리히테르, 스비아스토슬라브 리히테르 녹음이 아주 역사적인 명연입니다. 호로위츠는 근데 한 개의 앨범을 남기지 않았어요. 1947년, 1949년, 1965년, 1968년 등 4종의 녹음을 남겼고 또 리히테르는 1960년에 프라하 실황 녹음과 1961년 녹음 두 종을 우리가 꼽을 수 있죠. 또 쇼팽이라면 우리가 스티나슬라브를 분인의 연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분인의 1985년 바르샤바 라이브 실황 녹음은 꼭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있고 에프게니 키신 신동 피아니스트죠. 1998년 녹음도 시대를 대표하는 명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였던 샹송 프랑스와 1954년에 녹음, 또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라이브 실황 녹음도 주목해야 될 걸작이고, 미국 피아니스트 머레이 퍼라야의 1994년 녹음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불멸의 명연주입니다. 또 우리나라 피아니스트인 조성진의 2016년 녹음도 빼놓을 수 없는 명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12명을 추천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조성지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오늘도 좋은 곡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해 주신 이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